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이고요.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결정. 무슨 얘기냐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고, 계속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을 했고, 모든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주었는데, 이런 사실이 발견돼서 뒤늦게 이런 사실이 발견돼서 국가유공자를 적용을 배제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이 당한 사람은 사실은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그분이 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때 보훈처를 속여서 한 것도 아니고, 일단 사실 있는 그대로만 했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유공자로 선발이 됐어요. 자, 이런 내용을 갖고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방송에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유공자가 이미 기존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됨으로써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결정을 했습니다.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배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동안의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되는 급여를 비롯해서 각종 혜택을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국가유공자로서의 급여를 비롯해서 각종 혜택을 받은 것을 환수 조치하겠다. 배제 결정을 하고 환수 조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왜 나왔냐면 이 A라는 사람이 군 입대 전에 일단은 범죄 행위가 발견돼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입대 전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1년 6개월을 수감 생활을 하고 이제 형기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몇 개월 후에 군에 입대해서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습니다. 자,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참전 후에 전역을 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국가유공자로 이분을 타당하다 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매월 지급되는 급여 그리고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이런 것을 계속 받아왔는데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를 적용을 배제하고 이것을 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환수액을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그 공문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여기서 알아보고 저기서 알아봐도 확실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이걸 알려드리려고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이 군 입대 전에 1년 6개월의 시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원래 1년 이상 무기 그러니까 금고나 이상 시형 선고를 받으면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가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제 군에 가서 일단 1년 동안 육군에
월남까지 다녀와서 국가용자로 신청을 해서 됐는데 이게 뒤늦게 와서 국가용자 적용 배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죠.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이 결과를 얻어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답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보훈처에서는 본인이 입대 전에 징역 1년 6개월을 실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용자법 75조 제1항에 위배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행정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 주요한 판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판례는 대법원 선고인데 2012년도에 판결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까지 2012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판례는 적용되어 오고 있죠. 왜냐하면 판례라는 것은 다른 판례 같은 사건으로 이제 또 다른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판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유효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행정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내용을 찾아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법원에서 판결한 판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이 비록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이제 다 이제 실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모든 이제 그 벌을 다 받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군대 입대했겠죠. 벌을 다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입대해서 이렇게 가서 월남 가서 갔다 와서 국가용자 됐는데 국가용자법 75조 1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이건 해석 차이다. 군 입대 전에 징역을 받은 것이지 군 생활을 하면서 이게 징역 1년 6개월을 실형을 받은 게 아니고 입대 전이기 때문에 입대 후에 국가용자를 적용할 때는 입대 후부터 따져서 그 가부를 결정해야지 입대 전 것까지 적용을 한다는 것은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사실은 이분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군 입대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내가 군대 가서 또 군생활을 잘했고 또 나와서 또 유관자가 됐고 또 성실하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나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그거는 또 본인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은 국가용자법 제75조 1항에 급여를 환수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법 해석이다. 보훈처에서 법 해석을 잘못한 거다. 왜냐하면 군 입대 중에 군 생활 중에 이렇게 실형 선고를 받았다면 모르지만 군 입대 전에 받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국가유공자는 군 입대 입원하고부터 군 입대를 하고 나서 이후로 발생된 그 사정으로 인해서 국가유공자가 적용을 받은 거지 군대 가기 전에 입대하기 전 사실까지도 국가유공자를 적용할 때 적용을 해서 결정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국가용자법 제75조 1항을 적용해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급여를 제공해 왔는데 그걸 다 환수한다는 것은 이거는 해석을 잘못한 거다. 왜냐하면 이것도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입대 전 사실까지도 국가유공자를 결정할 때 적용을 했다면은 입대 전에 기록도 살펴봤어야 합니다. 보훈처에서는 입대 전에
그 실형 그 사실을 선고 사실을 발견하기란 참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이게 사실 조회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 절차를 밟지도 않고 왜 속였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용자 적용을 배제했는데요. 이 사람은 사실 고의로 속인 게 아닙니다. 사실 알지 못하고 그대로 순수하게 적용돼. 나는 군대 가기 전 일이야. 군대 간 이후로부터는 내가 범죄를 사고를 친 적도 없고 범죄를 진 적도 없다. 그리고 국가용자가 될 때도 군대 가기 전에 전력을 내가 나의 생활을 따진 게 아니고 군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상의로 인해서 받은 것이지 군 입대 전과하고는 다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례가 일단 대두돼서 결론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이거는 보훈처에서 일단은 이미 기왕의 급여를 제공한 것을 환수한다는 것은 이건 위법하다. 그래서 적용 배제 결정을 취소 인용을 했습니다. 취소 재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취소 재결된 재결문을 국가보훈처에 통보를 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다시 본인에게 그 환수하겠다는 지금까지 제공된 급여를 환수하겠다는 그 공문을 변경 시행해라. 이렇게 그렇게 지금 제가 변경 시행해라 이런 얘기까지는 없어도 그 인용된 재결서가 도착하면서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환수 조치도 취소가 됐고 또 국가 이공자로서 적용도 적용 배제도 취소가 됐고 그래서 큰 한동안 이 행정심판을 하는 동안 정말 마음고생이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국가보훈처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이렇게 고통을 준 것은 사실은 이 본인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왔고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오히려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분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훈처에서 어떻게 잘못 결정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무섭고요. 어쨌든 이렇게 잘못됐으니 이렇게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결정을 취소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급여했던 그 환수 요청 금액도 환수 결정 금액도 취소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종결이 난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알 수 있게 됐죠. 보통 사람들은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인간 전체를 따지면 인류 전체를 따지면 10% 이내가 되겠죠 아마 10%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분들에 속하기 때문에 보훈처에서도 설마 이분이 입대 전에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도 못했을 것이며 본인도 입대 전의 일이니까 내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저촉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아무에게도 서로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신뢰 보호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조사를 잘 하고 국가용자를 적용시킬 때는 철저하게 따져보고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놓치고 했다는 것도 국가보훈처도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은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 같기에 군 입대 전에 내가 받은 그 형사벌은 군 입대 후에 국가용자 되는데 큰 걸림돌은 되지 않는다. 단
근데 문제는 이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국립묘지에 안장될 때는 또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아마 군 입대 전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은 내용이 또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판례가 없었지만 그런 국립묘지 사망 후에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내용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건 사실 있었던 얘기고 우리도 참고적으로 꼭 알아둬야 할 거라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다음 시간 배울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